안녕하세요. 용인 증전마마입니다. 요즘 문득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내조를 잘해서 돈방석에 앉는 사주가 있냐고 질문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젊은 친구분들도 있어요. 내조 잘해서 돈방석에 앉는 사주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결론을 놓고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내조라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남녀 이 생활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내조 잘하는 사주는 없고요. 돈방석 사주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조 잘하는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이 구분이 정확해야죠.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잘해주냐에 따라서 그 여자도 따라가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내조 잘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 어떤 여자가 돈방석에 앉을 수 있고 결론으로 같은 얘기죠. 내조도 잘할 수 있냐. 사주가 남편을 사업을 할 때 밀어주는 사주가 있어요. 남편은 밑바닥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남편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사주가 있으세요. 그런 사주는 정말 있기는 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이 여자 사주를 데려다 놓으세요. 옆에만 있어도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가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여성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또 남자, 며느리 얻으실 분한테도 저희가 얘기해드려요. 어머니 이분은요,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형편이 핍니다. 이 며느리를 옆에다 두면은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그런 사주를 놓고 얘기한 적은 있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남편 밀어주고 남편을 밑바닥에서부터 최고로 올려주는 사주는 따로 있죠. 그게 바로 돈방석 사주죠. 그런 사주가 여자가 돈방 속에 앉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주는 어떤 사주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있게 강요하죠, 여러분들한테. 꼭 사주와 궁합은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사주하고 궁합을 따로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보시고 특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내가 앞으로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또 사업을 안 하시고 내가 공무원으로 살더라도 어떤 여성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집안의 형편이 바뀌어버리죠. 공무원 사주인데 여자분이 씀씀이가 너무 크면 그 가정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여자가 사업을 하는데 여자가 너무 또 융통성이 없고 좀 사업 부인으로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또 그 사업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남편분들이. 그래서 남녀 사주를 놓고 궁합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봐야 되냐? 남자분들이 먼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분들이 궁합 잘 안 보세요. 어머니들도 궁합 잘 안 보시고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요. 자기네들끼리 예식장을 잡고 왔어요. 둘이서 알아서 이미 결혼 날짜를 잡고 왔어요. 그런데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연락 오시고 상담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이 영상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결혼을 앞둔 무신들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부인이 어떤 여자이기 바라는 분들은 꼭 사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궁합도 상담하면서 사주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10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살으셔야 되는데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어떤 분들이 돼야 내가 돈방석에서 편하게 세상을 살 것이며 또 내 부인은 돈방석에 앉을 사주가 있는 건지, 그래서 내 사업이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관계성을 꼭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렇게 용인 증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돈방석에 앉을 사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띠가 사주다 라고 그렇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주가 들어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마님, 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시고 계시고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인동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살을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손이 인동살입니다. 그러면 인동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인동살이라는 것은 이제 생일 날짜가 1, 3, 8이에요. 1일에 태어나고 3일에 태어나고 8일에 태어난 우리 자손을 얘기해요. 이 생일 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생일 달로 또 오해를 하시는데 생일 날이에요. 태어난 날짜를 인동살, 1일에 태어나고 3일에 태어나고 8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이런데 모든 무속에서는 음력을 많이 뜻하십니다, 여러분. 음력에 태어난 날짜가 1일이나 3일이나 8일, 이날 때문이라도 인동살 때문이라도 여러분 음력 생일을 알아야겠죠. 인동살이라는 것은 자, 사람인이 아니라 참을인이에요. 참으면서 겨울동 죽을 만큼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야 되는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흉한살이에요. 태어날 때 살을 끼고 태어났다 그래서 인동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팔자라고 해요. 사주팔자고 조금 힘들게 가죠. 풍파가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동살은 풍파가 많고 이 조상이 자손에게 내리는 살이라고 그래서 이 살은 풀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무속 선생님들이. 이 살을 가지고 가면은 상담을 하면서 뭐 무속의 길을 가야 됩니다라는 말도 듣고 스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길을 가야 되는 이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동살은 여러분들 상당히 흉한 살이에요. 물론 다른 살도 있어요. 뭐 육해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역마살도 있어요. 그러나 인동살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크게 타격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인동살이에요. 그래서 인동살은 살을 깨야 돼요. 살을 끼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많이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인동살을 풀고 갈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태어나자마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태어난 시기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무속하고 조금 접하지 않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인동살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참고 그냥 내가 이겨내고 살아보게야겠다기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 흉살을 풀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가시죠. 이 살을 풀 때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기에는 몸이 일단 많이 아프세요. 몸이 자주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게 바로 조상병이죠. 인동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 병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부적으로 푸시든 살을 푸시든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참고 살았으니까 자손도 그렇게는 안 돼요. 자손 때문이라도 좀 풀어주시면 좋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1, 3, 8에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는 수수팥떡으로 7번을 해주시면 돼요. 수수팥떡을 생일날에 꼭 수수팥떡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 아이를 놓고 상에다가 차려주면은 잘 넘어가는데 7살이 넘어버리면 인동살은 저희 무속 선생님들이 힘을 빌리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풀고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이 살이 많이 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살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분들, 몸이 아픕니다 하는 일이 자꾸 틀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인동살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살이지 도움을 주는 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동살은 풀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저희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고요. 인동살이라는 게 왜 알아야 되는지, 얼마나 내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살이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인동살. 자, 인터넷을 뒤지든 뭐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든 많이 들을 수 있는 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겁니다.